그 생산 요소 시장 한번 볼게요. 거기 보시면은 생산 요소 시장과 소득 분배. 근데 생산 요소 시장은 우리가 했던 거랑 사실 똑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쪽에 와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얼추 중요한 건 다 배웠어요. 그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시장 하면은 처음에 이제 수요 공급했을 땐 이렇게 했죠. 여기가 뭐 사과라고 하면 사과의 수량이고 사과의 가격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최저임금제 할 때 했던 것처럼 이 노동시장이에요. 노동이고요. 노동의 가격이 임금인 거 아시죠? 웨이지, 임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과의 수량, 사과의 가격, 노동의 거래량, 노동의 가격. 그리고 이제 또 다음에 보시면 이제 거시경제로 가보면은 뭐 이런 것들 하게 될 거예요. 이게 화폐요. 통화량이라고 보고요. 화폐의 가격이 이자율이에요, 이자율. 그리고 이제 저 뒤에 가보면 국제금융시장 같은 거 할 때 보면 외환이라고 하는데 이게 달러예요, 달러. 외환이면 달러라고 할게요. 그럼 달러의 가격이 환율이에요, 환율. 그래서 이게 수요 공급의 원리를 그대로 그냥 다 적용하게 돼요. 그래서 진짜 앵무새한테 수요 공급만 알려주면은 모든 게 다 끝난다라는 게 저도 믿지 못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노동의 공급, 노동의 수요. 이쪽에 이제 화폐 공급은 우리가 수직으로 하는데 이자율에 영향 받으면 우상향하게 그려도 돼요. 화폐 수요, 여기가 화폐 공급 이렇게 있고요. 다음 여기 달러가 거래되는 달러에 대한 외환에 대한 수요, 외환에 대한 공급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외부적인 충격이 발생한다고요. 만약에 뭐 공급이 증가한다 할게요. 날씨가 좋아지고 해가지고 막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여기 사과 가격 하락하게 돼. 균형점이 변하는 거죠. 노동자가 만약에 막 고출산이 되거나 해외 이민이 막 오거나 노동력이 막 증가했어요. 그렇게 되면 역시 균형점이 여기서 일리 가니까 임금 하락하고 거래량이 증가하고요. 중앙은행이 돈을 막 풀었어요. 통화량을 증가시켰어. 그럼 이제 화폐 공급이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화폐 가격인 이자율이 돈 빌리기가 쉬워지니까 돈의 가격이 떨어지고요. 해외에서 수출 수입 때문에 아니면 자금, 달러가 막 들어왔어요. 외환의 유입이 일어나면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0에서 1로 변하니까 달러의 가격인 환율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원리를 그대로 할 건데 지금 보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이거요. 생산 요소 시장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게 우리의 토픽이에요. 자, 그래서 589페이지 가볼게요. 자, 생산 요소 시장인데 완전 경쟁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냥 이 챕터 18장하고 19장은 퉁 쳐가지고요. 그냥 요소 시장 한꺼번에 보는 게 나아요. 그 책에 보면은 친절하게 설명한다고 막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대부분 막 이거 하다가 복잡해 하고 포기하는데 제가 말씀 깔끔하게 간단하게 드릴 테니까 그것만 하시고요. 보지 마세요. 나머지는 아셨죠? 괜히 어차피 나중에도 안 보게 돼요. 그러니까 봐야 할 시험 문제 안 나와서 또 첫 번째 제가 설명을 덜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게 복잡하게 하다 보니까 그냥 빙글빙글 돌다가 오히려 이것 때문에 마음이 한켠에 뭐 이렇게 담에 걸린 것처럼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싹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하세요. 아셨죠? 자, 우선 생산 요소 의미를 좀 보셔야 돼요. 생산 요소의. 자, 1번 볼게요. 생산 요소 시장이란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노동, 자본, 토지. 이게 인풋이죠. 우리가 생산 단계에서 얘기했는데 인풋에 해당하는 게 노동, 자본, 뭐 토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뛰어난 경영 능력 이런 것도 인풋에 해당해요. 이걸 이제 버무려 가지고요. 이쪽에다 집어넣어요. 여기. 이 생산 과정이죠. 변하는 과정이에요. 이걸 집어넣었더니 여러 가지 아웃풋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걸 아웃풋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노트북일 수도 있고 컴퓨터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일 수 있고 뭐 사과일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다루는 게 이제 생산 요소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생산물 시장과는 반대로 주체가 달라져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요거 생산물 시장이다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거래량 아웃풋이 거래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P 이렇게 있으면 자, 물건을 사는 수요자가 누굽니까 하면 우리예요. 우리 소비자가 우리가 되죠. 가게라고 할게요. 물건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사람이 기업이에요. 기업. 이게 에코가 있네요. 이때 얘기해서 없애도록 할게요. 이 생산자가 되죠.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노동시장에서 살펴봤는데 노동시장에서 살펴보시면 노동이 거래되고요. 노동의 수요자가 누군가 하면은 이게 우리가 아니라 이 기업이에요. 기업. 주체가 반대가 된다는 것만 주의하세요. 그러면 별로 헷갈릴 거 없어요. 노동력을 공급하는 게 우리가 노동력을 공급해요. 우리를 가게라고 할게요. 근로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금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다시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생산물 시장하고는 다르게 생산 요소 시장은 주체가 달라져요. 여기서 누가 힘이 세요? 가게랑 기업 중에서? 보통 기업이 좀 센 편이죠. 그래서 기업이 세서 공급자가 이제 기업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업이 이제 좀 주도권을 많이 갖고 일자리를 더 뽑을까 말 것인가 막 이렇게 해서 실업도 발생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3번은 넘어가세요. 뭐 노동은 가계 효용 극대 뭐 필요 없고요. 4번도 그냥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볼게요. 생산 요소 수의 성격 나와 있는데, 자, 그냥 1번, 2번 넘어가시고요. 3번에 거기 밑줄 치고 별표하세요. 파생 수요. 딜라이브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냐면 이거죠. 여기 보세요. 우리가 한진해운이라든가 아니면 맥도날드라든가 그런 데에서 아니면 삼성에서도 뭐 기업 중에 이번에 뭐 5개 기업 중에 뭐 1개 정도는 아예 뽑질 않거나 감축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왜 안 뽑습니까 하면은요. 이거요. 만약에 경기가 침체됐어요. 침체가 되면 물건이 안 팔리잖아요. 재고가 자꾸 쌓여요. 재고가 쌓이게 되는데 생산 어떤 설비 이런 거를요, 풀가동하는 게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생산을 이렇게 줄인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생산 줄이면 이걸 만드는 데 들어가는 노동과 자본은 우리가 생산함수에서 쉽게 늘렸다 줄였다 못하면 노동이라도 줄인다고요. 그래서 노동과 관련된 시장은 여기 나와 있는 생산물 시장에 영향을 받는다 해가지고 이거를 파생 수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생산 요소 시장은 생산물 시장에 의존적이다, 파생된다. 그런 표현으로 뭐 파생 수요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쪽 생산물 시장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다시 쓰면 생산 요소 시장은 특히 노동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은 생산물 시장에 보통 의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주문이 있어야지 뭔가 만들죠. 그러니까 약간 옛날에는 어떤 벤처나 이런 거는 좋은 거죠. 자기네가 만들면 사람들이 원래 몰랐던 거니까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이쪽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 정도 개념만 보시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게 위에 그림인데요. 그냥 참고로만 보세요. 생산물 시장에 빵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어요. 저는 뭐 지금 슬픈 상황을 얘기했는데 거기는 증가하게 되면 생산량 증가하니까 거기 보시면 인풋에 해당하는 밀도 수요가 서로 이제 보완적인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침체가 됐으면 이게 줄어들게 되면 줄어드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아무튼 수요가 줄어들고 거래량이 줄어들면 얘도 줄어들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어떤 게 줄어들게 되냐면 노동의 수요, 기업들이 사람을 안 뽑아요. 그래서 노동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줄어들게 된다. 그럼 임금도 하락하고 노동의 거래량도 줄어든다.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자, 그래서 뭐 4, 5, 6번은 서로 연결돼 있다라는 거 얘기하려고 그러고요. 다음에 3번 보시면 밑에 나와 있는 기업의 행동 원리에서 뭐 밑에 한계 수입 생산이라는 거 있죠. MRP 나와 있는데 그걸 보셔야 돼요. 근데 그게 오른쪽에 막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인데 그 다 한꺼번에 그냥 설명할 테니까 불러 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한번 그려놓으세요. 자, 이걸 그대로 쓸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노동과 자본을 다 할 건 없으니까 노동 하나만 놓고 봅시다. 노동을 하나 놓고 봐요. 자, 우리가 이제 노동을 투입하게 되면 기업이 뭔가를 만들어요. 그렇죠? Q를 생산하고요. 그럼 이제 기업이 이제 총 수입을 벌어들이게 되고 그에 따른 총 비용이 이렇게 발생하게 돼요. 자, 다시요. 흐름이 이렇게 있어요. 노동을 집어넣어서 Q를 생산하고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건데 이윤은 TR에서 TC 그렇죠.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는 거가 바로 이윤이 돼요.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전까지 이윤 극대화 원리는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회장님이 물어보는 거죠. 야, 우리 회사에서 이번에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는데 몇 개를 생산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눈을 여기서 갖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요. 자, 이윤을 맥시마이즈 하려고 합니다. 프로핏.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 이윤은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는 거예요. 이거 잘 체크하세요. 이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TR에서 TC를 빼는 게 이윤인데 자, 우리가 이윤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몇 개를 생산해야 돼? 이걸 찾는 거예요. 이걸.
방법은 어떻게 하죠? 간단해요. 이윤함수를 Q로 미분하면 돼요. 그러니까 Q를 한 개 변화시켰을 때 총수입의 변화랑 총비용의 변화를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다시 하면 네, 바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윤함수를 Q로 미분을 해서 생산량이 한 단위 변했을 때 여기 보시면 이거 각각 미분하는 거죠. 생산량을 한 단위 변화했을 때 총수입이 어떻게 변하는가 거기 빼기 생산량이 한 단위 변화했을 때 총비용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얘가 뭡니까 하면 이게 우리는 이건 그 전에 봤죠. 이거 MR이라고 그러고요. 한계 수입. 그렇죠? 생산량 한 단위 변했을 때 총 수입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고 이게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 이게 한계 비용 MC예요. MC. 그렇죠? 이게 빵 이렇게 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MR 이퀄 MC에서 이윤극대 산출량 Q가 결정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갑자기 회장님께서 시야가 넓어졌어. 뭘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앞에 눈앞에 이익만 보는 게 아니라 야, 우리 회사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입사원 채용을 몇 명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본 거야. 여기까지 눈이 쫙.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쫙 여기까지 이렇게 보게 된 거죠. 근데 원리는 똑같아요. 별로 달라질 거 없어요. 자, 그대로 보시면 자, 맥시마이즈 이윤을 극대화합니다. 이윤은 TR에서 TC를 빼는 거예요. 근데 몇 명의 노동자를 채용해야 돼? 관심사가 L로 바뀐 거예요. L로 이렇게요. 잘 봐두세요. 자, 그러면요. 똑같이 푸시면 돼요. 어떻게 풀면 됩니까? 하면 이거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동량을 구하는 거고 이건 이윤 극대화하기 위한 Q 생산량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을 한 단위 한 명 변화시켰을 때 기업의 이윤이 증가하는가 감소하는가 그걸 보면 돼요. 그래서 이윤이 플러스로 증가하면 노동을 한 명 더 채용하고요. 한 명 더 채용했더니 직관적으로 봐서 한 명 채용하는데 비용을 월급을 200만 원 줬어요. 근데 걔가 생산하는 가치가 돈으로 환산했더니 150밖에 안 돼. 아니 그럼 걔 채용해서 200 주고 150 이득 얻게 되면 손해니까 걔 채용 안 한다고요. 근데 걔를 채용했는데 월급을 200 줬는데 걔가 가져다주는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니까 300만 원을 가치를 창출해요. 그럼 채용을 해야 되겠죠. 그냥 그 원리예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보시면 얘를 한 명 증가시켰는데 거기다가 총수입의 증가분에다가 얘를 한 명 변화시켰는데 그때 총 비용의 증가분 요게 두 개 같아질 때가 최적이다. 그냥 이 원리 그대로 쓰시면 돼요. 시험 문제도 요것만 아시면 문제는 다 풀려요. 모든 요쪽 파트가. 쓸데없이 막 이렇게 해서 막 복잡하게 할 게 아니라 그냥 기존의 원리에다가 한 단계 스텝이 이전으로 갔어요. 노동을 증가시켰을 때 TR과 TC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렇게 보려고 해요. 자, 이걸 좀 쪼개서 볼게요. 이쪽에 보시면 자, 이게 우리는 MR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쓰냐면 생산량을 한 단위 변화시켰을 때 TR이 어떻게 됩니까? 해서 이거를 MR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쵸? 예, MR의 의미가 그거죠. 마지널 레버뉴 이렇게 해서 요거요. 요거는 생산량을 한 단위 변화시켰을 때 총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토탈 코스트 MC 마지널 코스트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윤극대 산출량을 한다라고 하면 MR과 MC가 같아지는 데서 극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관심사가 노동이에요, 노동. 그러니까 노동으로 갔으니까 이쪽으로 한 번 더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노동을 하나 변화시켰는데 여기다 충격을 여기다 주네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노동을 한 명 더 변화시켰는데 Q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MPL이에요. 노동의 한계 생산. 그쵸? 예, 요거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요게 바로 이렇게 가게 되네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노동을 하나 변화시켰는데 TR이 어떻게 변하는 거죠? 위에 보세요. 그냥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노동을 하나 변화시켰더니 Q가 얼마나 변하고 Q가 변해서 TR이 어떻게 됐나? 요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경로를 따라서 나타낸 거를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가서 나타낸 걸 쓰게 되면은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노동을 하나 변화시켰는데 총수입 TR이 어떻게 변했니? 요걸 보려고 해요. 요거 두 단계로 쪼개 쓸 수 있죠? 여기 전 단계, 여기 전 단계. 여기다가 델타 Q를 집어넣으면 노동을 하나 변화시켰더니 Q가 얼마나 변하고 Q가 한 단위 변했더니 TR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잘 보세요. 요건데 요거 델타 Q 지우면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동이 변해서 Q가 변하고 Q가 변해서 체인 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연쇄적인 그런 효과를 같이 믹스해서 보는 거예요.
자, 이걸 뭐라 그럽니까? 라고 하면 이걸 MR이라고 그러고요. 그쵸? 그쵸? 이거 MR이잖아, MR.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 노동을 하나 변화시켰더니 Q가 어떻게 변합니까? MP예요, MP. 노동의 한계 생산. MPL. 예, 이렇게 돼 있네요. 그쵸? 요거 MPL. 예. MPL, 마지널 프로덕트.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쓸게요. 다시 한번 쓰면 MR 곱하기 MPL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야, 이거 좀 한 단어로 이렇게 하자. 뭐 MRS 만드는 것처럼 MR 곱하기 MPL이니까 야, M자가 두 개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를 M자 같이 있으니까 MRP 이러면 어떻겠니? 해서 만들어낸 게 MRP예요. 별거 없어요. MRPL. 노동의 뭐 한계 뭐 생산, 한계 수입 생산 뭐 이렇게 MR 곱하기 MP. M이 양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MRP로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MRP는 MR 곱하기 MP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노동 한 명 증가시켰을 때 총 수입이 얼마나 변화하는가 그걸 그냥 표현한 거예요. 이 흐름 이렇게 보이시면 되고요. 안 보시면 이게 밑에서 이렇게 보는 거니까 이 큰 그림이 안 보여가지고 헷갈려요. 이 파트를 잘 못 풀어요. 그러면 자, 이쪽 볼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 노동을 한 명 증가시켰는데 이 기업 입장에서요. 이렇게요. 이렇게 가는 거네.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거네. 자, 그래서 똑같이 쓸게요. 그러니까 노동을 한 명 더 증가시켰는데 총 비용이 어떻게 변하니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이것도 2스테이지로 나눠서 노동을 한 명 변화시켰는데 Q가 어떻게 되고 Q가 한 단위 변화했는데 그래서 TC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대로 보이시는 대로 보면 되겠고 요거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 MC라고 그런다고. MC 마지노 코스트. 그렇죠? 요거. 요걸 뭐라 그래요? MPL 이렇게 있습니다. MPL.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원래 MR, MC에다가 그 원리 그대로 있죠. 달라지는 거 없어요. 거기 양쪽에다가 MP, 노동이 관심이니까 MPL만 양쪽에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MR 이퀄 MC에서 우리가 이온극대 산출량을 구했는데 MR 이퀄 MC에다가 MPL을 양쪽에 곱해서 요거 두 개 같아질 때 이거 이름을 또 뭐라고 새로 규정을 해야 되는데 MCP 하면 좋지 않아요? 그러면은 MRP, MCP.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이쪽 파트를 얕잡아 보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이게 경작을 잘 뜯어보면 간단하고 쉬운 원리인데 일부러 막 어렵게 만들고 막 용어도 막 새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진입하다가 이 책도 보세요. 되게 쉽게 설명돼 있는데 보다가 다 포기해요. 근데 이런 거 이렇게 알려주면은 너무 쉽게 생각해서 이쪽 파트 간단하네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MCP 안 하고 이걸요 MFC 이런다고요. 그래서 이제 좀 착하세요. 여기 보시면 MC가 들어있긴 들어있어요. 이게 뭐예요? 노동 한 명 들어갈 때 나쁜 거예요. 비용이에요. 이건 MR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MR이고 이건 MC고 F는 뭡니까? 고정입니까? 아니요. 팩터예요. 생산 요소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다 숨겨져 있는데 그게 안 보이면 뭐 MRP, MFC, 뭐 VMP 이게 뭐야? 하다가 빙글빙글 하다 용어 때문에 그냥 다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날리지 마세요. 첫 번째 날려도 그동안 이제 허용됐던 게 시험에 안 나와서 그래요. 그럼 아예 공부를 하지 말든지. 시험에 안 나오는데 왜 공부해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까지는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아셨죠? MC 보이시죠? MC. 그러니까 이게 강약 조정해서 이렇게 쫙 보여요. 왜 MR 있잖아요. MR. 여기 MR. 이렇게 힌트를 숨겨놨어요. 보이는 사람만 보세요. 이렇게 해놨어요. 이걸 왜 외워요? MR 곱하기 MP군. 이것도 MC인데 MC 곱하기 MP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요. 요거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동을 몇 명 채용하면 제일 좋겠습니까? 했더니 그냥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MRP 이렇게 나타내고요. 얘를 뭐라 그런다고요? MFC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고요. 노동이겠죠? 그래서 그게 빵 되는 게 최종 노동 투입량이다. 이게 다예요. 다. 이게 다. 끝. 이 챕터가 다음 챕터까지 다 죄송하지만 끝났어요. 진짜라니까 진짜로 이게. 그래서 이렇게 두 챕터까지 할 거는 없어요. 사실은 용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책을 보면서 살짝 보도록 할게요. 자, 590페이지 가봅시다. 자, 그래서 거기 기본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 기업이 어떤 생산 요소를 고용할지의 여부는, 그러니까 어떤 생산 요소를 얼마나 고용할지 그거는 걔를 한 명, 노동으로 하세요. 노동을 한 명 더 추가할 때 추가적인 수입과 이게 이거죠. 노동을 한 명 고용했을 때 추가적인 수입, TR이 얼마나 변하는가 밑줄 치시고 노동을 하나 고용할 때 추가적인 수입 밑줄 치시고
이거 쓰시면 돼요. MRP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게 바로 추가적인 수익과 추가적인 비용, 노동을 한 명 더 채용했는데 TC가 얼마나 변하는가? 추가적인 비용, MFC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MRP랑 MFC를 비교해서요. 아니 당연히 한 명 고용했는데 MRP가 더 커요. 그럼 노동을 더 하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MRPL이 MFC보다 커요. 그러니까 MR이 MC보다 큰 거예요. 근데 관심사가 생산량이 아니라 노동이라니까요. 노동을 늘리고 그냥 끝이에요. 다음에 MRP가 반대는 안 해도 되겠죠. MFC보다 작아요. 한 명 채용했더니 돈 달라고 해서 300 줬더니 걔가 가져다주는 가치를 창출하는 금액은 200밖에 안 돼. 아, 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 멈춥니까? 같을 때가 최적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게 1번 얘기고요. 자, 그래서 거기 2번 보시면 생산 요소 시장에서 기업의 행동 원리를 이해하려면 거기 사용되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해서요. 기본적인 개념이 MRP랑 MFC인데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MP만 그냥 한 거예요. 뭐 새로운 개념으로 해서 하게 되니까 막 따로 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똑같아요. 그리고 이게 유기적으로 다 보여야 돼요. 그리고 생산과 비용 함수도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생산 비용 보이고 생산 요소 다 보이면 이게 한눈에 이렇게 보이면 사실은 별로 할 게 없어져요. 자, 밑에 MRP 봅시다. 그냥 뭐 한계 수입 생산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풀어서 하지 마시고 그냥 MRP로 하세요. 아셨죠? 그래야지 정보를 빨리 처리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헷갈려요. 한계 수입 이게 뭐지?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아무튼 보시면 생산 요소 노동이라 하세요. 뭐 자본까지 할 건 아니니까 노동을 추가적으로 한 단위 고용할 때 이거요. 총수입의 증가분. 그게 이거죠. 이거를 그냥 막 풀어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그냥 MRP가 이거다라는 게 아시면 MRP가 이거라는 게 아시면 그냥 사실은 그걸로 끝이에요. 더 말이 뭐가 필요 있어요. 그냥 뭐 그냥 끝이죠. 끝. 물론 주관식으로 할 땐 달라요. 주관식으로 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좀 해서 MRP가 뭐다 하면은 이게 풀었어야지 MRP 아시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점수를 줄 수 없어요. 그때랑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그냥 이렇게 아시죠? 그럼 예, 그럼 예 맞고 객관식이니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요. 요거죠. 델타 L 변했을 때 TR이 얼마나 변하는가. 거기서 이제 바꿔 써 있는데 그냥 순서가 이쪽으로 가니까 MRP에 맞춰서 이렇게 저는 뒤바꿨어요. 이게 그냥 더 그냥 나은 거니까 이렇게 쓰세요. 그래서 MR 곱하기 MPL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다 그냥 그쪽 날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2번 볼게요. 자, MRP 곡선은요.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우하형이에요. 이게 우하형 하는데 왜 우하형 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MR 때문에 우하형 하진 않아요. MR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라고 한 P랑 MR 그건 똑같고요. 일정하고 요 MPL이 한계 생산이 체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 하나 밑줄 치세요. 2번에 그래서 수학 체감 법칙에 의해서 MPL이 점점 감소하게 되면은 그래서 왜냐하면 노동의 한계 생산이 체감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박스만 보시죠. MR 곱하기 MP인데 뭐 책에 있는 것도 뭐 틀린 건 아닌데 MR 곱하기 MP로 하시고 MPL이 체감하기 때문에 우하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우리가 거기도 나와 있는데 MR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MR과 P랑 똑같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제 표현을 조금씩 이렇게 변형시키는 거예요. 완전 그럴 건 아닌데 경쟁 시장에서는 이렇게 할까요? P가 MR하고 똑같아져요. 그렇죠? 이게 P가 MR하고 똑같고 AR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저 MR 대신에 P를 다시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P가 MR하고 이렇게 같게 되니까 어떻게 쓸 거냐면 MR 곱하기 MPL인데 MR 대신에 P를 쓸 거예요. P 곱하기 MPL로 쓸 수가 있고요. 별거 없어요. MR과 MP가 같죠. 그래서 P로 다시 쓴 거고 이걸 뭔가 이름을 붙여야지. 이거 MRP는 아니잖아. P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뭔가 이거 새로운 이름을 또 붙일 수 없을까 해서 P 하면 뭐예요? 가치, 가격. 그러니까 가치다 해서 이거를 value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름을 P 곱하기 MPL을요. V, MPL. 여기 MP 살아있고 V가 P예요. PP. 그러니까 P 곱하기 MPL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V, MPL은 뭐냐면 MRP를 나타낸 건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 P 대신 써서 V, MPL. 그러니까 이게 MRP인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MRP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쵸? 이게 그냥 천천히 이렇게 보시면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근데 독점 볼게요. 불안정 경쟁 시장, 독점 시장이라 합시다. 독점 시장에서는 우리 알고 있죠. P가 MR보다 커요. 그렇죠? 이건 지울게요.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 경제 원론 얘기니까. 자, 여기 보시면 독점일 때는 우리가 이렇게 그렸어요. Q가 있고 P 있고 이게 수요 곡선 P 이게 디맨드 곡선이고 AR이면 MR은 기울기 2배 가파르게 이렇게 된다고요. 밑에서 올려다 보시죠. 이렇게 올려다 보시면 얘가 MR이면 P 이렇게 되니까 요게 요 관계가 이렇게 성립을 해요. 완전 경쟁은 그냥 그리지 않았는데 완전 경쟁은 이게 P가 수평이에요. 수평 개별 직면한 수요 곡선. 이게 P가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MR도 이렇게 이걸 따라가요. 그래서 P가 MR하고 똑같죠. 물론 AR하고도 똑같고. 여기다가 P가 MR하고 똑같으니까 MP를 곱하면 MR 곱하기 MP가 MRP고 P 곱하기 MP가 VMP고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P가 MR보다 크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자 P 곱하기 MP 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P 곱하기 MPL이고 이거 안 써도 되겠죠? 그냥 용어로 그냥 바로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게 VMPL 이 P라는 게 보이셔야 돼요. V가 MRP 그렇죠? MR이 있어야 돼요. 독점시장에서는 그러니까 VMPL이 MRP보다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그냥 보시면 돼요. 다시요. 자, MRP는 일반적으로 우하향해요. 그래서 VMP도 우하향하죠. 왜냐하면 V 때문에 우하향하는 게 아니라 P는 일정하더라도 여기 MPL이 우하향 한계 생산이 체감하기 때문에 항상 우하향한다 해도 돼요. 근데 완전 경쟁에서는 요게 MRP가 VMP랑 똑같고요. 독점일 때는 요 V 요거 P 보셔야 돼요. P 반짝반짝 하세요. 색깔 형광펜 칠하세요. 이거 이렇게 반짝반짝. 여기 MR 보이세요? 요거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걸 좀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MR 곱하기 MP, P 곱하기 MP인데 P가 MR보다 크니까 왼쪽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죠? 요 흐름만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RP 끝났고요. 다음에 MFC 볼게요. MC 보이시죠? 괜히 뭐의 약자인가 해서 막 화려하게 정리하지 마시고요. 그냥 MC 그냥 그것만 보시면 돼요. F가 팩터예요. 팩터 생산 요소. 그래서 생산 요소 노동이에요. 노동을 한 단위 추가적으로 고용할 때 여기요. 총비용이 얼마나 변하니 이걸 나타내는 거라니까요. 별거 없어요. 그래서 이쪽 보니까 노동 하나 변화했을 때 Q가 얼마나 변하고 Q가 변하니까 TC가 얼마나 변하니 그거요. 그리고 MC, P 대신 MFC인데 MC가 들어가 있고 MPL을 여기다 곱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냥 그게 다예요. 아셨죠? 얘도 그냥 우선은 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X 하시고 그 다음 이제 2번 한계 요소 비용의 형태는 요소 시장에 따라 다르다. 그거 나중에 뒤에 할 거니까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서 적정 요소 고용 조건 이런데 그냥 노동을 하면요. 아까 했죠. 여기요. MRP가 MFC보다 크다. 그럼 노동 증가시켜라. MFC가 크다. 줄여라. 같을 때가 최적이다. 그냥 그 얘기가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끝에 뭐냐면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잖아요. 관심 이윤까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이제 MRP가 MFC보다 크면 고용을 증가시키는 게 이윤 극대화된다. 그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냥 이걸로 하면 그냥 다 끝나는 거죠. 나중에도 객관식 할 때는 제가 이론 정리를 핵심 정리를 하고 문제 풀 텐데 그때 그냥 이거 하나 하면 그냥 더 할 거 없어요. 사실 이 안에 그냥 다 들어가 있고 요 용어 정리가 안 돼가지고 무슨 말인가 모르게 되는 거니까 그냥 다 문제는 풀려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592페이지 좀 친절하게 설명하려고 막 표를 많이 넣어놨는데 이 표가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시험장 가면 또 표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게 복습하고 내용 볼 때는 깔끔하고 정리가 잘 돼가지고 느낌은 좋은데 그냥 이렇게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거 할 때는 표로 하는 거 좋은데 여기는 그닥 표로 막 돼 있는데 그냥 이거 차라리 이 그림 그냥 쭉 보시면 돼요. 똑같은 얘기니까 아셨죠? 자, 그래서 그쪽은 그냥 다 이렇게 날리세요. 그냥 아셨죠? 보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보지 마세요. 자, 생산 요소 시장의 형태 그냥 넘어갈게요. 593페이지 그것도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 밑에 이윤 극대화 조건의 재해석 이것도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따로 하시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X 하시고 문제 풀 때는 전혀 이거 쓰지는 않을 거예요. 넘어갈게요. 다음에 완전 경쟁 시장의 요소 수요 곡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도 그냥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래서 밑에 가보시면 노동의 시장 전체 수요 공급 곡선이 있고, 그냥 공급 곡선이 이렇게 수평으로 개별 기업이 인식하는 공급이 수평이다 뭐 그런 얘기인데, 그것도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95페이지도 그냥 총 요소 비용과 뭐 평균 요소 비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도 그냥 쭉 넘어갈게요. 다 넘기셔도 돼요. 그냥 뒤에 것도 넘기고, 597페이지 가보시면, 거기도 뭐 MRP랑 막 나와 있죠. 그냥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림이 요거. MR하고 P가 차이가 나니까 VMP가 MRP보다 더 높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VMP가 MRP랑 같다. 그냥 그걸 설명하는 거니까 그것도 막 이렇게 따라가다가 보면은 한 30분 정도 봤는데 이게 뭐지? 이게 안 잡혀요. 그러니까 그 뭐지 결론이 이거니까요. 그냥 다 그냥 넘기세요. 아셨죠? 아니 그래도 됩니까? 아 그래도 돼요. 시험에 안 나와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요 정도만 알아도 모든 시험에 이쪽에 나오는 거 다 풀 수 있고요. 아셨죠? 그래도 불안한데요. 아 그래도 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냥 아니 이제 무수히 많이 봤어. 그래서 막 이것도 밑줄 치면서 보더라고. 그래가지고 물어봐. 자 언제 뭐 됩니까? MRP가 뭐예요? 아 잠깐만요. MRP가 그 MRP가 하다가 시험 때 되면 저 그쪽 파트는 날리기로 했습니다. 아 왜 날려요? 그냥 이것만 하려니까 계속 말씀드리는데 자꾸 이렇게 더 나가서 이게 도움이 돼서 이쪽 분야가 생산 요소가 더 눈이 띄어서 환해졌습니다. 괜찮아요. 말리지 않아. 근데 대부분 열의 9은요. 그냥 막 하다가 다른 거 하다 보면 이제 생각나는 게 없고 마음 한켠에 VMP, MRP 뭐 복잡하네. 이것만 마음속에 남아요. 그거 왜 남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거 공부할 게 되게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회계학과 재무관리 아직 시작 안 했죠? 해보세요. 그냥 경제학은 이게 뭐 그냥 10군 이렇게 된다고. 재무관리는 이 이해보다 그냥 하다가 그냥 암기할까? 뭐 그냥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그쪽을 암기하다 보면 이쪽은 이해를 안 하시면은 이게 다 날아가게 돼요. 아셨죠? 날르고 싶어서 날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날리세요. 598페이지. 이거 믿고 진도를 빨리빨리 하는 거죠. 다 날렸네요. 599페이지. 날리세요. 왜 해요? 560페이지, 600페이지 날리시고요. 계속 날리세요. 계속. 그냥 끝 이렇게 됐습니다. 그냥 어디까지 갔냐면 이제 603페이지 거기까지 갔어요. 그렇죠? 그 드라마 보면 있잖아. 남녀가 이렇게 딱 헤어진 다음에 어떻게 한 다음에 남자가 멀리 유학을 떠나잖아요. 이민 가거나 비행기에 올라요. 그다음 3년 후 이렇게 한다고요. 3년 너무 짧나? 10년 후 이렇게. 이름도 뭐 토마스로 바꾸고 막 해가지고 이상한 국제 M&A 합병 전문가가 돼가지고 뭐 유명한 사람은 등장하죠. 그거랑 비슷해요. 이렇게 쫙 있다가 3년 후 이 결론 이렇게 딱 나타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밑에 그 603페이지 밑에 나와 있는 그거랑 비슷한 건데 VMP 곡선이 노동의 수요 곡선이에요. 자 한번 그걸 볼게요. 3년 후 이게 주인공이 바뀌었어요. 노동이에요. 노동. 그러니까 이걸 잘 잡으셔야 돼요. L이고요. 자, VMP 곡선 이렇게 우하향합니다. 이게 보이셔야 돼요. 왜 우하향합니까? MP가 우하향한다니까. 이 P는 그냥 완전 경쟁 시장을 상정하니까 P는 일정해요. 근데 MP 때문에 우하향해요. 자, 이건 한 명 노동을 추가했을 때 얻게 되는 이득이에요, 기업에게. 근데 몇 명을 고용할까 그 고민을 하는데 임금이요. 임금을 300을 준다 할게요. W0 쭉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쭉.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동자를 이만큼 고용하려고 그래요. L 뭐 1이라 합시다. 자, 이때 생각하는 거야. 야, 여기서 한 명당 봤을 때 기업에게 가져다주는 이득은 얼마냐면 이만큼이에요. VMP이고 얻게 되는 수입이잖아. 수입의 증가. 베네핏이라니까. MP니까. 근데 걔한테 지불하는 돈이 임금을 보니까 이만큼이에요. 이 코스트예요. 한 개 비용. 베네핏이고요. 베네핏. 그러니까 당연히 노동을 더 증가시켜야죠. 이만큼. 그렇죠? 다시요. 여기 볼게요. L2라 합시다. 이만큼까지 채용했어요. 여기가 뭐 5명 채용했는데 12명째 채용한다 합시다. 그랬더니 여기서는 그 노동자를 고용했을 때 얻게 되는 베네핏이 이만큼이에요. 한 명당 회사의 총수입을 증가시키는 기여하는 크기가 이건데 대가가 이렇게 높아요. 잘라야지 뭐 어쩔 수 없지. 자른다는 표현은 그런데 아무튼 더 뽑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사람을 해고를 시킬 능력이 안 되고 경기는 안 좋으니까 기업에서는 기존의 사람 나가라도 하기 힘드니까 신입사원을 못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뽑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미 취업한 사람들은 계속 버팅기고 있고 이제 졸업해서 이제 졸업을 앞둔 젊은 청년 세대들은 일자리 안 뽑는 걸 어떻게 해. 근데 뭐 기업 입장에서도 그럼 뭐 어떻게 해. 지금 우리 상황이 안 좋은 걸 안 뽑는 뭐 강제로 정부가 뽑으라?
그 뭐 안 되는 걸요. 뭐 어떻게? 그러니까 경제가 빨리 성장해야지.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해결책은 그거죠. 뭐 그렇다 뭐 공무원은 뭐 잔뜩 늘릴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언제 멈춥니까? 하면 여기가 L0, 여기가 최적이에요. 10명 하면 이렇게요. 간단해요. 여기 보시면 이 W가 임금이 되는 거고요. 임금과 VMP랑 같이 비교해서 같아질 때가 최적이다. 자, 다시요. 임금이 만약에 올랐다고 할게요. 임금이 이렇게 올랐어요. 우리가 이제 전에 얘기했죠. 완전 경쟁 시장에서 공급 곡선은 가격이 얼마 있을 때 몇 개를 생산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쫙 해서 MC 곡선, AVC 상회하는 MC 곡선인 것처럼 여기도 가격이 주어져요. 가격이 주어졌을 때 몇 명을 채용할 것인가. 기업 입장에서는 W1일 때는 요만큼을 채용하고요. W0일 때는 이만큼 채용하고요. W2일 때는 점점점점 해서 이만큼을 채용하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VMP 곡선이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하면 기업에서 임금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거기에 가장 기업의 이윤극대화를 달성하는 최적인 노동의 수요를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에 이렇게 합시다. VMP고요. 이게 MRP예요. 만약에 일반적으로 했을 때는 MRPL이고요. 이게 바로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머릿속에 잘 체크하시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VMP 곡선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한번 볼게요. 밑에 예제는 별표하세요. 예제 별표 하시죠. 자, 아무 얘기 안 하면 생산물 시장과 보통 생산 요소 시장은 완전 경쟁적이라는 걸 많이 해요. 독점으로 막 괜히 꼬아서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우선 첫 번째는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보시면 노동만 투입해서 초코칩을 생산하는데 기업의 생산 함수가 Q는 이렇게 있어요. 밑줄 치세요. 이거 왜 있습니까? 하면 요거 때문에 그런 거죠. 요거. VMP 요걸 다시 하면 VMPL이다. 이 노동의 수요 곡선 도출하세요 하면 V가 P고요. 여기가 MPL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잘 정리하셔야 돼요. 머릿속에는 딴 거 다 필요 없고 VMP, MRP 보시면 돼요. P가 얼마라고요? 초코칩 이건 생산한 아웃풋 가격이죠. 초코칩의 가격이 200원. 그냥 시키는 대로 넣으시면 돼요. MPL 노동의 한계 생산이요. 거기 보시면 L로 미분하면 되겠죠. Q가 70L-5L의 제곱 나와 있으니까 이거 정리하면 70-10L 이렇게 돼 있네요. 이 VMP가 바로 노동의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랑 고민하는 거죠. 이거랑 임금이 얼마라고요? 4,000원 이렇게 있네요. 임금이 4,000원. 그래서 언제 최적 노동량이 결정됩니까? 이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스타일이에요. 뭐 쉬운 스타일이긴 한데 그럼 이렇게 갖다 보시면 돼요. 임금 주어지고 시장의 가격 주어지고 생산함수 주어져요. 그럼 몇 명 채용해야 되니? 그러면 그냥 이거요. 이걸 이제 그대로 거시경제학에서는 어떻게 쓸 거냐면 똑같은 얘기인데 거시경제학에서는 실질 변수로도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면 양쪽을 P로 나눠주면 실질 변수예요. 그래서 MPL은 P로 나눠주니까 요거 명모임금 이거를 나타낸 거 우리가 실질임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실질임금과 요거 용어 연습 때문에 보는 거예요. 얘가 명모임금이에요. 대문자로 쓰면 노미널, 화폐로 나타낸 임금. 얘 상품의 가격이요. 물가, 가격으로 나타내요. 물가로 나타내면 실질임금 되고 그게 노동의 한계 생산과 같아질 때가 최적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요 관계, 그러니까 요것보다는 사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걸로 하면 나중에 조금 그래프가 좀 어려워가지고 근데 아무튼 요거나 요거 똑같다라는 거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거는 그 위에 요소 수요에 대한 탄력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쪽으로 갈게요. 자, 거기 보시면 요소 수요는 파생 수요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쪽이요. 노동시장이고요. Q 이렇게 해서 시장에 내다 팔아요. 그래서 TR과 TC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요. 자, 근데 거기 보시면 2번 보세요. 요소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 그 별표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요소 수요 그냥 노동이라 하세요. 자꾸 이게 일반화시키려고 요소 했는데 그냥 노동 수요 하시면 돼요. 자, 노동 수요가 기울기랑 관련돼 있는데 거기 끝에 보세요. 결론. 노동 수요의 가격은 뭐예요? 임금 탄력성이죠. 그래서 자, 거기 일반화시켜서 나타내는데 이렇게 할게요.
노동에 대한 수요의 임금 탄력성. 이걸로 하세요. 그냥 노동시장을 우리가 분석하는데 자본시장을 해가지고 분석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와도 다 노동수요의 임금 탄력성 이렇게 나오니까 일반화해서 생산 요소에서 요소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하면 헷갈려요. 그냥 어차피 이렇게 나올 거니까.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임금이 변화했을 때 노동을 수요하는 게 주체가 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업이 주체라는 거 잘 보세요. 주체예요. 근데 노동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민감하게 변화합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최저임금제에서도 했었었죠. 자, 만약에 노동 수요가 이렇게 가팔라요. 가파. 그 노동 수요 곡선이 완만한 거 뭐 한번 볼게요. 완만해요. 이렇게 노동의 수요가 완만해요. 자, 어떤 게 탄력성이 커요? 임금에 대해서. 올라가는 걸로 할게요. 노동자들이 임금 올려주세요. 뭐 이렇게 한다 합시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임금 올려달라고 했을 때 이 가파른 경우에는 노동의 수요가 조금 줄어들어요. 해고를 많이 못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는 노조가 힘이 세져요.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그 뭐 비행기 조종하는 파일럿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들 양성하는데 쉽지 않은데 대한항공 파일럿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노조를 형성해서 야 임금 안 그래도 억대 연봉인데 2배로 올려주세요 했어. 그러면 대한항공에서 야 너희들 나가. 누구로 대체할 거야? 대체할 만한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체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몇 명은 해고할 수 있는데 성과평가 안 좋은 사람 근데 해고를 못하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근데 장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한 3년 이게 아니라 한 30년 후 이렇게 되면 임금 올려주세요 했어요. 노조를 형성해서. 다 나가세요. 알파고로 채용합니다. 이러면 그럼 그냥 자동으로 무인으로 하게 되면 요즘도 이렇게 그 트럭 큰 거 있잖아요. 그 화물차 하는 사람들 나중에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하면 그냥 안전한 일정한 속도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은 그게 더 안전하니까 다 해고될 가능성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탄력성이 크다라는 건 기울기 완만해요. 이만큼 이렇게 줄인다고요. 자, 다시요. 이게 노동에 대한 임금 탄력성이라 할까요? 그러면 이게 크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얘는 탄력성이 작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노동의 수요가 이쪽 생산물 시장에도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내용을 하나하나 보시면 되는데 자, 1번 보세요. 야, 우리가 봤던 원리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 언제 탄력성이 커집니까? 이걸로 하시죠. 이거. 언제 탄력성이 커집니까? 이 케이스 한번 볼게요. 자, 1번. 대체 생산 요소가 많을수록, 그렇지 않아요? 대체재가 많을수록 우리가 탄력성 파트에서 이 말은 잘 보셔야 되는데 대체가 쉬울수록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파일럿 대체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하철 노조원들이 파업하면 그냥 그거는 이제 뭐 앞으로 갔다가 멈췄다 이것만 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것도 잘 안 돼서 이게 나오는 분하고 이게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전임했던 사람들, 은퇴한 사람들 다시 해도 되고 하니까 대체가 쉬울수록 임금 올려주세요 하면 이게 탄력성이 커서 완만해지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다음 2번도 중요한 건데 생산물 수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임금 올려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임금 올려주세요 이렇게 했죠. 임금이 올라가면은 우리가 당연히 거기까지 뭐 크게 볼 건 아닌데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비용이 증가한다고요. 한계 비용도 증가. 왜냐하면 TC는 우리가 생산 요소 비용에서 노동에 대한 비용, 자본의 비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쪽은 그냥 고정돼 있다고 할게요. 심플하게 봐도 고정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노동을 채용해야 되는데 임금 올려주세요 하면은 당연히 원래 이전보다 2배로 올라가면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계 비용도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MC도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냥 살짝만 보세요. 기업 입장에서 당연히 비용이 증가하면 여기요. 그냥 이게 뭐 생산량이라고 하면 이게 MR이고 MC가 이렇게 있다 합시다. 그럼 MC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냥 느낌으로 가져가세요. 뭐 이렇게 그림까지 해서 할 건 아니에요. 주관식일 때나 그런 거고 생산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MC가 올라가게 되면 개별 기업도 생산 줄고요. 비용이 증가하니까 시장 전체로 봐도 노동의 공급 곡선이고 노동의 수요 곡선인데 임금 올려주세요 하면은요. 이게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렇게요. 그 가격이 올라가죠. 가격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소비자가 이렇게 등을 돌린다고요. 자, 다시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될 거는 임금 올려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아무튼 가격이 올라가는데 고객들이 물건을요 줄이긴 줄이는데 만약에 작게 줄인다고 할게요. 조금 생산물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 작아요.
그럼 이제 별로 생산이 많이 줄지 않으니까 노동도 조금 줄고요. 근데 가격에 되게 민감해. 그래서 가격을 좀 임금 올려주세요 해서 가격을 소비자한테 전가시키려고 올렸더니 고객들이 야 뭐야 해서 이렇게 주문이 팍 줄어들었다 할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사드든 어쨌든 중국 애들이 만약에 이렇게 우리나라 물건 막 사지 말라고 어떻게 해서 수요가 팍 줄어들면 이게 뭐 어떻게 물건이 안 팔리고 재고가 쌓이니까 뭐 기업도 할 수 없이 노동을 이렇게 수요를 팍 줄여서 야 이번엔 신입사원 별로 안 뽑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수 있겠죠. 자 다시요. 자 제목을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생산물 수요, 생산물에 대한 수요에 가격 탄력성이 민감할수록 임금을 올린 게 여기 수요를 크게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이게 노동시장과 생산물 시장이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이쪽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돼 있고 다음 3번 볼게요. 자 총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는 임금 올려주세요 했더니 총 생산비, 총 비용인데 비용에서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용이 이거죠. 얼마짜리 하는 임금을 몇 명 채용이니 이게 노동 비용이에요. 얘 클수록 탄력성은 어떻게 될까요? 크죠. 우리가 이제 딱 보면 우리가 사치제 느낌이 어떻게 돼요? 사치제라는 느낌이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명품 백 이런 거 보면 총 소득에서 차지하는 지출액이 지출 비용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이게 크면 클수록 내가 버는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사치제가 되죠. 이게 만약에 뭐 500만 원짜리다. 근데 1년에 내가 한 달에 뭐 돈을 한 300 벌어요. 그럼 이게 되게 1년 연봉이 3천이야. 그러면 되게 큰데 밑에 있는 소득이 30억이야. 그러면 이거는 사치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치제도 밑에 있는 소득에 따라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클수록 사치제인 것처럼 총 비용에서 차지하는 이쪽에 임금에 대한 이게 크면 클수록 부담이 크니까 사치제는 탄력성이 크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탄력성이 커진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4번에 측정 기간이 길수록 그렇죠. 장기로 갈수록 탄력성이 커지고요. 아까 얘기했잖아. 파일럿들이 막 30년 임금 협상하는데 알팡으로 다 대체하죠. 5번에 보시면 대체 탄력성이 클수록 똑같은 거예요. 대체 탄력성이 아니라 대체가 쉬울수록 같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뭐 6번 넘어가도 돼요. 한계 생산물이 천천히 체감할수록 그것도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대체 가능성이라든가 이쪽이요. 요거 생산물 시장에 대한 요게 이제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생산물 시장하고 연결되니까 요것도 그냥 참고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예제도 체크하시고 예제에 대해서 만약에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 도출하세요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VMP 해서 하시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604페이지 5페이지에 심층 연구인데 그냥 뭐 이렇게 여기까지 심층으로 연구할 만큼 우리가 여유가 있지는 않으니까 하지 마세요. 아셨죠? 또 삐딱하게 또 청개구리 같이 자꾸 보려는 사람이 있는데 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럼 제가 또 시험 어렵게 내가지고 아무튼 하지 마세요. 아셨죠? 자꾸 걱정돼서 그래요. 꼭 하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거기 나와 있는 노동의 공급인데 이거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거 보느니 뒤에 나와 있는 노동의 공급 이쪽 말씀드리는 거를 오히려 두세 번 더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